지금 바로 개회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차라리 종부세를 폐지할 것을 국회가 결정해달라고 하시는 게 보다 정직하고 솔직한 그리고 헌법 정신에 합당한 행보일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그리고 부동산 최상층 부자들에 대한 부유세로서의 세금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있거든요. 네, 이번에 통과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일시적 보유주택, 상속받은 주택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되거나 아니면 지방 소재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해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 1주택자로 간주하는 것을 법령에 정한 것이 아니라 1주택자의 요건 일치해를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이라거나 아니면 상속받은 뒤에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등등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텐데 이런 내용들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뒀고 일시적 보유주택도 이 일시적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보유하는 것이 일시적인가가 핵심인데 이 내용은 다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마음대로 종부세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유세로서의 종부세가 거의 형해화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지금 국회 다수석이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야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거를 되게 시급하게 통과를 시킨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다른 민생 법안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가 다 입을 모아서 민생을 중요하게 챙기겠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종부세 같은 것을 정기국회에 사실상 1호 법안으로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이런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들의 길을 다 열어주고 있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이것이 과연 민생인가라는 어떤 개탄의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종부세를 내야 하는 아주 소수의 부동산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를 내는 소수의 의견들이 언제나 정치에서 과대대표되어 왔거든요. 이번에도 그들의 목소리, 부동산 상위 계층들의 목소리에 국회가 결국에는 굴복한 거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여가부 폐지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정말 여가부가 이렇게 졸속으로 폐지되어 버리는 건가요? 이번 정기국회 중에 여가부 폐지가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낸다라고 답변을 좀 받은 상황입니다. 그 외에는 여가부 폐지와 관련돼서 그 어떤 정보도 공개된 바가 없고 여가부와 그 윤석열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사실 정부부처 폐지와 개편은 법 개정 사항인데 해당 상임위에서 어떤 로드맵도 설명하지 않고 어떤 계획도 설명하지 않고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좀 살펴보면요. 이 여가부 폐지뿐만 아니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들과의 협치보다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했던 검찰청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소위 검수원복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행안부 같은 경우는 경찰국 설치를 정부조직법 개편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을 해야만 하는 이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설명도 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여전히 국회를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어떤 조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설득할 대상이 아닌 그저 경쟁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가부 폐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업무 공백 없이 다른 부처들로 업무 이관 등을 진행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사실은 폐지를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 이것을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런 면에서 저는 오히려 진짜 폐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가부 폐지를 어떤 필요할 때마다 여론 환기용으로 쓰는 불쏘시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인가 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여당은 내홍으로, 제1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로 시끄러운 정치권에서 민생은 실종되어 가는 듯합니다. 소수정당 원내 정치인으로서 현재의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사실 대선 이후로는 어떤 법안을 내도 이 법안들을 알리고 설득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는 감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그 중에서도 좀 그나마 많은 국민들과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했던 게 횡재세 정도인데요. 정권을 잡은 여당이 내부 권력투쟁으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떠한 논의조차도 사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어가지고 좀 많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고요. 상징적인 장면이 이제 국회에 여야 간의 합의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유류세 한 번 인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 외에는 납품단과 연동제 관련돼서 정부 부처의 앵무새 같은 업무 보고를 한 번 받는 것, 이번 주에는 이 대중교통 요금 관련돼서 업무 보고를 받는 거 말고는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저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말로만 민생 이야기하지 말고 최소한 각 상임위에서의 여러 가지 정쟁들 때문에 뭔가를 운영할 수 없다면 급한 안건들은 민생특위라도 가지고 와서 좀 빠르게 민생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진보 정당의 위기라는 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라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여러 문제점들이 진보 정당에서도 그대로 곪은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내에서의 어떤 권력 분점에만 몰입했던 것이 국민들에게 또 별로 다르지 않네, 같은 감각들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이 진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고, 그렇다고 했을 때 국민들께 어떤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가 사실은 꿈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진보 정치가 어느 순간 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저 역시도 진보정당 활동을 한 10여 년 정도 하면서 스스로 많이 갖고 있었던 의문이었는데요. 이제는 어떤 낡은 구도 속에서의 진보냐 보수냐라기보다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고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기본소득당은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탄생한 정당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과연 기본소득당이 그런 대안정당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지는 지켜봐 주셔야 하는 일인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